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구조에 나선 해경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법정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해경 123정 정장은 사실 퇴선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급격히 가라앉고 있다는 사고를 접수한 뒤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 사고 이후 123정 정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배에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배에는 함내 경보 방송 장치가 있습니다. 그 방송 장치로 승객 여러분 총원 바다에 뛰어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 그걸 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정장은 세월호 승무원 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퇴선 방송을 하지 않았다며 거짓말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서해해경 상황실로부터 선체 진입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당황해서 깜빡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항공구조사들은 세월호에 몇 명이 탔는지도 모르는 채로 출동을 했고 그동안 이 같은 대형 사고에 대한 훈련은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구조 과정상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법정 안에선 내내 유가족들의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검찰은 해경의 신속한 탈출 명령과 구조가 있었다면 희생자가 크게 줄었을 거라고 판단해 관련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와이 김민희입니다. 유병헌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알려진 차남 혁기 씨의 행방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당초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나마 미국에서도 빠져나와서 남미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혜원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미국에서 완전히 종적을 감춘 유병헌의 차남 혁기 씨. 무려 559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혁기 씨는 유 씨 일가와 세월호 참사 사이 연결고리를 증명할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일찍이 인터폴에 요청해 혁기 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도 혁기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한국 사법당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추적은 몇 달째 제자리 걸음만 하는 상태. 혁기 씨가 이미 다른 여권으로 미국 국경을 벗어나 남미로 도망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미국 언론도 혁기 씨가 미국에 없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즈는 혁기 씨가 미국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2개의 저택을 갖고 있지만 혁기 씨가 최근에 다녀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미 당국자들은 혁기 씨가 미국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수사관들이 이 집 주변에 다녀가 탐문했다는 이웃들의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만약 미국도 아닌 제3국에서 잠적한 거라면 제발로 귀국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을 맴돌고 있는 혁기 씨의 행방. 유병헌의 실질적인 후계자에 대한 수사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뉴스와이 한혜원입니다. 네, 유병헌 씨의 실질적 후계자인 혁기 씨는 미국에 240억 원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재산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실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유병헌 씨 일가가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확인된 것만 모두 5건. 이 중 차남 혁기 씨는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 대저택과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89억 원 상당입니다. 여기에 세모 명의의 팜스프링스 인근 리조트를 포함시키면 실질적으로 유혁기 씨의 재산은 240억 원대까지 늘어납니다. 미국 법무부가 한국 법무부와의 합의에 따라 혁기 씨의 미국 내 범죄 수익 몰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7년 맺은 한미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근거한 겁니다. 양국은 범죄 취득물의 몰수에 대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계류 중인 사건의 경우 일시적 처분 제한도 가능하고 몰수물이나 공매 대금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 등 현지 사법당국이 한국 검찰이 보낸 자료를 토대로 혁기 씨의 재산을 추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세모 명의인 리조트의 실소유주가 혁기 씨인지 여부도 가려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수사 주체가 한국이 아닌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현지 수사기관이 이 한국에서 흘러온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만한 어떤 자료라든지 근거 또 기초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점이죠. 또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 씨가 갖고 있는 자국 내 재산에 대해 현지 사법당국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수사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뉴스와이 김지선입니다. 네, 유병헌 씨의 도피용 1번 가방의 행방이 묘연하기만 합니다. 총기와 돈다발이 든 다른 가방에 앞서 가장 먼저 꾸렸을 1번 가방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네, 도피 총책인 오감열 전 체코 대사가 열쇠를 쥐고 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검찰이 압수한 유 씨의 도피 가방 5개, 2번과 3번, 그리고 6번과 7번, 8번의 번호가 매겨진 이 가방들에서는 유 씨의 도피 자금 15억 원과 권총 5자루가 발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순천 별장에서 달러를 포함한 현금 10억 원이 든 4번과 5번 가방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준비했을 1번 가방은 사라진 상태. 현재로서는 5개 가방의 행방을 밝힌 김엄마 김명숙 씨가 1번 가방의 비밀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병헌의 운전을 맡았던 양회정 씨도 단순 운전기사가 아니라 가방 운반에 관여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 씨의 매제인 오감열 전 체코 대사 부부가 1번 가방에 의혹을 풀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오 전 대사는 도피 초기부터 유 씨로부터 지시사항 등이 담긴 쪽지를 전달받아 직접 이행하고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등 도피 총책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유병헌의 여동생 부부를 필두로 한 구원파 신도들이 유병헌 일가에게 은신처, 음식물, 수사 상황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도피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은 또 6번 가방의 숫자 6 아래에 있는 상하 구분선이 6과 9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로 보고 9번 이후의 가방도 함께 추적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윤석입니다. 네, 검찰이 지난 9일 유병헌 씨의 사망 원인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권총 5정을 찾아냈었는데요. 네, 하지만 초동 수사의 기본인 지문 감식도 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만지면서 증거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유병헌 씨의 측근 김엄마, 김명숙 씨의 친척집에서 압수한 가방에서 발견된 총기 5정과 새총. 검찰은 이 총기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직접 새총을 잡아당겨 시연하는가 하면 이리저리 돌려가며 재원을 설명합니다. 이 와중에 어처구니 없는 말이 들려옵니다. 왜냐면 이런 거 속에서도 다 단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부로 만져도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감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지 모른다면서도 정작 지문을 보호하고 증거물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일 총기를 압수하고 12일 언론에 공개하기까지 지문 감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맨손으로 만지며 증거를 훼손한 겁니다. 총기의 출처와 용도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한 지문 감식은 기본 중의 기본. 검찰은 살인 사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물 관리 방식이 달랐다고 해명하면서도 문제가 지적되자 뒤늦게 지문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가 몇 명이나 총기를 만졌는지 알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지문 감식 결과가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유 씨 추적 수사는 물론 변사 처리 과정 등에서 미숙함을 드러낸 검찰이 또다시 기본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뉴스와이 임광빈입니다. 유병헌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 12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네, 미모의 호위무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세인들의 관심을 끌어온 박수경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장동우 기자입니다. 오피스텔에서 유대균과 함께 거주하며 식사 제공, 의류 세탁 등 수행.
검찰이 유병헌 씨 일가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언급한 박수경의 혐의 내용입니다. 유대균의 이른바 호위무사로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박수경이었지만 수사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데서 보듯 혐의 내용이 그리 무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박수경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궁금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유병헌 씨 장남 대균 씨와 함께 구속될 당시 당당해 보이던 박수경 씨. 박 씨 역시 유 씨 일가의 다른 조력자들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조사 과정 중 눈물을 펑펑 흘리는 등 겉보기와는 다르게 연약한 모습도 자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균 씨와의 내연설 등 사생활을 둘러싼 루머도 파다하게 돌면서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범인 도피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박 씨는 초범에 다른 혐의가 없어 처벌이 집행유예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장동우입니다.